병원 상담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박종수는 아내의 손을 놓았다. 의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고 아내 김명자는 손을 떨며 그 종이를 바라봤다. 치매 초기 진단이라는 말이 떨어졌고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두 사람은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고 종수는 앞서 걸으며 명자를 돌아보지 않았다. 명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갔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종수는 차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명자는 스스로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다. 시동이 걸렸고 차는 집으로 향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집에 도착한 후 종수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고 명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종수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으며 명자는 냉장고를 열었지만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저는 두 사람의 행동에서 이미 단절이 시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자는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종수는 TV 화면만 바라봤다. 명자가 당신 오늘 병원에서라고 말을 꺼내자 종수는 알았으니까 됐어라고 잘랐다.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종수는 채널을 돌렸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지만 두 사람은 마주보지 않은 채 밥을 먹었다. 명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고 종수는 빠르게 식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 식사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명자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그녀는 물을 틀어놓은 채 멈춰 섰으며 손에 쥔 그릇을 내려다봤다. 저는 명자의 떨리는 손끝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명자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종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명자가 눈을 떴을 때 종수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다. 명자는 거실로 나와 탁자 위에 놓인 메모를 발견했다. 산책 간다는 짧은 글씨였고 명자는 그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저는 이 메모가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회피의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종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한 줄도 읽지 못하고 있었다. 옆을 지나가는 노부부를 보며 고개를 돌렸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한 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명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봤다. 명자는 어디 갔었어? 라고 물었지만 종수는 그냥이라고만 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종수의 회피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자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치매 예방법이 나오고 있었고 명자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다. 종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저녁 무렵 명자는 종수의 방문을 두드렸다. 저녁 먹으라고 말했지만 종수는 배 안 고파라고 답했다. 명자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부엌으로 돌아갔고 저는 이 거부가 단순한 식사 거부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명자는 혼자 밥상을 차렸고 혼자 먹었으며 혼자 설거지를 했다. 종수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명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옆방에서는 종수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명자는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이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명자는 거실 탁자 위에서 낯선 팸플릿을 발견했다. 요양원 안내 책자였고 곳곳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명자는 그 책자를 집어들고 종수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종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명자는 팸플릿을 책상 위에 던졌다. 이게 뭐야라고 물었지만 종수는 보면 모르냐고 답했다. 저는 종수의 냉담한 태도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명자는 나 요양원 보낼 거야? 라고 물었고 종수는 당신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라고 답했다. 명자는 당신이 날 버리는 거잖아 라고 소리쳤지만 종수는 현실을 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돌봐라고 말했다. 명자는 팸플릿을 바닥에 내던졌고 종수는 그 모습을 지켜만 봤다. 명자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답이야? 라고 물었지만 종수는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어라고 답했다. 저는 이 대화에서 종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종수는 방문을 닫았으며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더 두꺼워졌다. 그날 저녁 큰아들 박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명자가 받았고 민준은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명자는 응, 괜찮아라고 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 요양원 얘기 들었어요 라고 말했고 명자는 내 아버지가 그러고 싶대라고 답했다. 민준은 제가 아버지랑 얘기해 볼게요 라고 했지만 명자는 아니야, 괜찮아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저는 명자가 자식들에게조차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종수의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다.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 자신의 방으로 갔고 종수는 방 안에서 그 발소리를 들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큰아들 민준이 집으로 찾아왔다. 종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민준은 소파에 앉으며 아버지 얘기 좀 해요라고 말했다. 종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무슨 얘기라고 물었고 민준은 어머니 요양원 보내시려고요? 라고 물었다. 종수는 그게 제일 현실적이야 라고 답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민준은 아버지, 어머니가 치매 초기잖아요. 아직 집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어요 라고 말했고 종수는 내가 왜 돌봐야 하는데 라고 반문했다. 민준은 잠시 말을 잃었고 저는 종수의 이 말에서 무책임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민준은 40년 같이 사셨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뒷바라지 얼마나 했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종수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라고 답했다. 민준은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종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종수는 내가 데려가서 돌봐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민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명자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민준은 명자를 찾아 부엌으로 갔고 명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민준은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라고 말했지만 명자는 아니야, 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답했다. 저는 명자의 이 선택이 체념인지 고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가 왜 저러세요? 원래 저런 분 아니잖아요 라고 물었고 명자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명자는 내 아버지도 힘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민준은 납득하지 못했다. 민준이 집을 나간 후 명자는 거실로 나왔고 종수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팸플릿을 다시 집어들었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요양원 사진들을 바라봤다. 저는 명자의 표정에서
체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읽었습니다. 일주일 후 명자는 종수가 외출한 사이 그의 방에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자 요양원 계약서가 나왔고 서명란에는 종수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다. 명자는 그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종수가 돌아왔을 때 명자는 소파에 앉아 계약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종수는 현관에서 멈춰섰고 명자는 이미 다 정해놓은 거야? 라고 물었다. 종수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답했고 명자는 내 동의도 없이? 라고 소리를 높였다. 종수는 당신 상태로는 제대로 판단도 못해라고 말했고 명자는 계약서를 바닥에 던졌다. 저는 종수의 이 태도에서 통제와 무시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명자는 당신,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라고 물었고 종수는 무슨 소리야 라고 피했다. 명자는 당신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했지만 종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명자는 종수의 팔을 붙잡으며 나한테 말해봐라고 했지만 종수는 팔을 뿌리치며 나라고 말했다. 명자는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고 종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이 순간 종수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둘째 아들 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은 엄마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고 명자는 내 아버지가 날 요양원 보내려고 해라고 말했다. 민석은 형한테 들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할게요 라고 했지만 명자는 민석아, 내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 제가 집에 갈게요라고 답했다. 이틀 후 민석이 집에 도착했고 종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민석은 아버지,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취소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종수는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라고 답했다. 민석은 아버지 요즘 왜 그러세요? 어머니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종수는 넌 몰라라고 말했다. 민석은 뭘 모르는데요? 라고 다그쳤지만 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민석은 명자에게 엄마 아버지가 뭘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물었고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는 나도 그렇게 느껴. 근데 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고 민석은 제가 알아볼게요 라고 답했다. 저는 이 가족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느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종수가 자주 가는 장소를 확인했고 통장 내역을 요청했으며 형 민준과 함께 아버지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하려 했다. 어느 날 오후 민석은 아버지가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듣고 몰래 뒤를 따라갔다. 종수는 신경과에 들어갔고 민석은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 후 종수가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민석은 집으로 돌아와 명자에게 엄마 아버지가 병원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했고 명자는 무슨 병원? 이라고 물었다. 민석은 신경과요라고 답했고 명자는 표정이 굳었다. 명자는 내 아버지가 무슨 병이 있나? 라고 물었지만 민석은 아직 모르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라고 답했다. 저는 이 순간 종수에게도 숨겨진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로 거절당했다. 민석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방을 몰래 수색했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진단서를 발견했다. 진단서에는 파킨슨병 초기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발병 시기는 1년 전이었다. 민석은 그 종이를 들고 명자에게 달려갔고 명자는 진단서를 보며 손을 떨었다. 명자는 파킨슨병
이라고 되뇌었고, 민석은 엄마 아버지가 1년 동안 숨기고 계셨어요 라고 말했다. 명자는 그럼 아버지도 아픈 거잖아 라고 말하며 주저앉았고, 저는 이 진실이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가 돌아왔을 때 명자와 민석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종수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멈춰 섰고, 민석은 진단서를 내밀었다. 종수는 어디서 났어라고 물었고, 민석은 아버지 방에서요. 왜 숨기셨어요? 라고 답했다. 종수는 진단서를 빼앗으며 내일이야 라고 말했지만, 명자는 당신 일이 어떻게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종수는 내가 아프면 당신 더 돌볼 수 없잖아 라고 말했고, 명자는 그래서 나를 버리려고 한 거야? 라고 물었다.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민석은 아버지, 이건 너무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저는 종수의 선택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종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명자는 그 옆에 앉으며 우리 얘기 좀 하자고 말했다. 종수는 고개를 돌렸지만, 명자는 당신 10년 전 일 기억나? 라고 물었다. 종수는 몸을 굳혔고, 명자는 회사 후배 있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말했다. 종수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고 물었지만, 명자는 난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라고 답했다. 종수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명자는 미안하다고 끝나? 라고 반문했다. 저는 이 고백이 두 사람 관계의 뿌리를 흔드는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명자는 난 10년 동안 그걸 속으로 사겼어. 당신한테 말하면 집안이 무너질까봐라고 말했고, 종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명자는 그래서 우울증 왔어. 병원도 몇 년 다녔어. 당신 몰래라고 덧붙였다. 종수는 몰랐어라고 말했지만, 명자는 당신은 몰랐지. 관심도 없었으니까라고 답했다. 명자는 의사가 그랬어. 스트레스가 심하면 치매 올 수 있다고. 그게 나였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종수는 고개를 숙였고, 명자는 그런데 이제 내가 치매 걸리니까 당신은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종수는 나도 아프잖아 라고 말했지만, 명자는 그래서 그럼 둘 다 아프니까 서로 버리자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저는 명자의 이 질문이 종수의 모든 변명을 무력화시켰다고 느꼈습니다. 민석은 거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고, 형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형, 빨리 와봐. 큰일 났어 라고 말했다. 1시간 후 민준이 도착했고, 두 아들은 부모님의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고, 종수는 나는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라고 말했다. 명자는 짐? 4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짐이라고? 라고 반문했고, 종수는 나도 당신한테 짐 되기 싫고, 당신도 나한테 짐 되지 말았으면 했어 라고 답했다. 명자는 그래서 둘 다 요양원 가자는 거야? 라고 물었고, 종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과 민석이 방으로 들어왔고, 민준은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말했다. 종수는 너희한테 짐 지우기 싫어라고 답했지만, 민석은 그게 무슨 짐이에요? 부모님이신데 라고 말했다. 명자는 두 아들을 보며 너희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싶대라고 말했고, 종수는 버리는 게 아니야 라고 부정했지만, 민주는 그럼 뭐예요? 요양원 보내는 게 버리는 게 아니면 뭐예요? 라고 물었다. 저는 이 가족이 무너지는 과정을 목격하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종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두 아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명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고 명자는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다. 사진 속 종수는 웃고 있었고 명자도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명자는 그 시절에도 이미 금이 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저는 이 앨범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의 기록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가 거실로 나왔을 때 명자는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종수는 왜 차렸어? 라고 물었고 명자는 먹어야지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고 종수는 미안해라고 말했다. 명자는 뭐가? 라고 물었고 종수는 다라고 답했다. 명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종수는 그래도 해야 할 말이잖아 라고 답했다. 명자는 당신 진짜 나랑 헤어지고 싶어? 라고 물었고 종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모르겠어 라고 답했다. 저는 종수의 이 대답이 얼마나 잔인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당신 파킨슨병도 나한테 숨기고 나 치매 걸렸다고 요양원 보내려 하고 그게 40년 산 부부가 할 짓이야? 라고 물었고 종수는 나도 힘들어라고 답했다. 명자는 나는 안 힘들까? 라고 소리쳤고 종수는 고개를 숙였다. 명자는 당신이 날 사랑한 적이나 있어? 라고 물었지만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준이 다시 집을 찾아왔고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았다. 민준은 아버지, 어머니, 제 집으로 같이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라고 말했지만 종수는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거절했다. 명자는 당신 혼자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했고 종수는 그럼 어떡하라고라고 반문했다. 명자는 같이 고민하자고 우리 아직 부부잖아라고 답했지만 종수는 그게 얼마나 남았는데 라고 말했다. 저는 종수의 이 말에서 그가 이미 관계의 끝을 받아들였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명자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종수는 함께 가지 않았고 민석이 어머니를 모셨다. 검사 결과를 듣는 자리에서 의사는 아직 초기라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로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석은 집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다는 거죠? 라고 물었다. 의사는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답했고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명자는 내 아버지는 없어라고 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종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봤다. 명자는 병원 다녀왔어라고 말했지만 종수는 그래라고만 답했다. 명자는 의사가 집에서 돌볼 수 있대라고 말했고 종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래서? 라고 물었다. 명자는 그래서 요양원 안 가도 된대라고 답했지만 종수는 내 생각은 안 바뀌었어라고 말했다. 저는 종수의 이 완고함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명자는 당신도 병원 가봐. 파킨슨병 관리 안 하면 더 나빠져라고 말했지만 종수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고 답했다. 명자는 우리 이렇게 끝내려고? 라고 물었고 종수는 처음으로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종수는 끝이 아니라 정리하라고 말했고 명자는 40년이 정리로 끝나? 라고 반문했다. 종수는 그래, 끝나라고 답했고 명자는 그 자리에 서서 종수를 한참 바라봤다. 그날 밤 명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화장품, 사진 몇 장을 가방에 넣었고 종수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나 너희 집에 좀 있어도 될까? 민준은 당연하죠, 엄마.
제가 바로 갈게요라고 답했다. 명자는 거실에 가방을 놓고 종수의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고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다. 종수는 방 안에서 명자의 발소리를 들었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으며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종수는 창가로 다가가 명자가 차에 타는 모습을 봤지만 창문을 열지 않았다. 저는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자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종수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명자가 항상 앉던 소파에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종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지만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어느 날 오후 민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에 계세요. 많이 힘들어하세요. 종수는 그래라고만 답했고 민석은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종수는 괜찮아라고 답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석은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답인지라고 말했지만 종수는 내가 정한 거야라고 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종수는 서랍에서 요양원 계약서를 꺼냈다. 서명란은 이미 채워져 있었고 입소 날짜는 한 달 후였다. 종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다시 주워서 펼쳤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저는 종수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명자의 방에 들어갔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다. 종수는 침대에 앉아 베개를 안았고 명자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종수는 10년 전 일을 떠올렸다. 회사 후배와의 관계, 명자의 침묵,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 그는 명자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했다. 종수는 자신의 파킨슨병 진단서를 꺼내봤다. 의사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종수는 그 말을 무시했다. 저는 종수가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밀어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너희 어머니 어떠시냐? 민준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밤에 잘 주무시지도 못하시고라고 답했다. 종수는 그래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민준이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머니한테 가세요라고 말했다. 종수는 생각해 볼게라고 답했지만 전화를 끊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더 지났고 종수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입소 날짜 앞당길 수 있나요? 상담원은 가능합니다. 언제로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종수는 다음 주라고 답했고 상담원은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종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저녁 종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세면도구, 약 봉지를 가방에 넣었고 마지막으로 명자와의 결혼 사진을 집어들었다. 종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가방에 넣었다. 입소 전날 밤 종수는 명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나 내일 요양원 들어가. 잘 지내. 명자는 그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었지만 종수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민석이 차를 몰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종수는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종수는 뒤를 돌아봤다. 40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고 종수는 고개를 돌렸다. 저는 종수가 선택한 이 길이 도망인지 결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요양원에서 홀로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명자도 아들의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병을 앓으면서도 서로를 외면했고 40년의 결혼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